연예인들 중에는 동명이인이 꽤 많습니다. 이는 여러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연예인의 별세는 일반 대중에게도 충격이지만 특히 가족과 지인들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동명이인으로 인한 별세설이 종종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양미경 별세설이 화제가 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장금의 한 상공으로 인기를 얻었던 양미경이었기에 이러한 보도는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곧 밝혀집니다. 가수 양수경의 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고인은 양미경과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전달 과정에서 엉뚱한 별세로 비화한 것이었죠. 배우 김혜정도 동명이인인 배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별세설에 휘말렸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정혜리가 갑작스럽게 실족사했다는 기사가 뜨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는 배우 정혜리가 아닌 동명이인이었던 가수 정혜리의 실족사였습니다. 보통 투병중으로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과 달리 실족사였기 때문에 놀라움은 더 컸습니다. 배우 정혜리의 가족과 지인들로서는 마음을 쓸어내리는 일이었지만 가수 정혜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안타까움은 이어졌습니다. 1952년 7월 22일 전남에서 태어난 정혜리는 긴 헤어스타일이 트레이드 마크로 가창력과 뛰어난 미모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요계에는 1971년 어쩔 수 없어서로 데뷔했습니다. 예아 시집가거라가 히트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퇴계로의 밤, 누가 당신을 등의 곡을 발표했습니다.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로 서구적인 매력을 풍긴 정혜리는 당시 위문 공연, 공개 방송 등에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대중음악평론가는 정혜리 씨는 긴 머리 스타일이 트레이드 마크로 미모와 가창력을 겸비한 가수였다며 남성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70년대 최고 전성기를 누렸으나 1981년 어예가 담긴 독집 앨범을 끝으로 활동이 뜸했습니다. 한동안 언론 지면에서 사라졌던 정혜리는 1991년 12월 돌연신문 사회면에 등장합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무직인 원모 씨 등 4명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모 음식점에서 사업가 배모 씨가 사업자금으로 8천만 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사기 노름으로 돈을 뺏기로 모의했고 배 씨에게 서울의 좋은 거래처 여사장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유인한 뒤 정혜리 등과 인사를 나누게 합니다. 이어 점당 2만 원에 고스톱을 쳐서 사기 노름으로 1,500만 원가량을 가로채는 등 3회에 걸쳐 7,5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였습니다. 이때 정혜리가 원 씨 등의 사기 노름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녀가 어느 정도 관련됐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휘말리며 정혜리는 사실상 가요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정혜리는 결혼 후 딸 2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던 2014년 8월 10일 실족사로 세상을 떴다는 기사가 보도됩니다. 이날 밤 정혜리는 서울 반포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발을 헛디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다음 날 정혜리의 사위는 언론을 통해 어제 어머니가 반포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실족사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혜리 딸은 오후 9시께 산책을 나가셨다고 했어요. 빗길이고 공사 중인 곳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가보니까 안 계셔서 신고를 했고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론 어머니가 산책을 자주 하시던 곳인데 빗길이라 미끄러져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숨이 멎은 정혜리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남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정혜리 이종사촌은 누님이 평상시 운동을 좋아해 한강 고수부지에서 산책하는데 딸과 사위한테 나오라고 했어요. 밤이다 보니 사람이 안 다니고 빗길에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수영도 못해서 실족으로 넘어지며 돌아가신 것 같다고 경찰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라고 애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62세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족사로 세상을 떠나자 이를 두고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방송된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정혜리의 실족사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정혜리의 딸은 엄마가 우리만 만남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아마 엄마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니까 음악을 듣기 위해 한강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인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딸은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엄마와 만날 약속을 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생전 정혜리와 친하게 지냈던 동료 연예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수 혜은이와 문주란도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혜은이는 남편이었던 김동현과 함께 굳은 얼굴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동료의 갑작스런 죽음에 혜은이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혜은이는 정혜리의 딸들을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고인과 함께했다는 그녀는 40년 넘게 가까이 지냈어요. 서로 무명일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말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비보로서 고인을 만나게 됐다는 문주란도 침통한 표정으로 명복을 빌었습니다. 문주란은 에리야, 너무 일찍 갔다.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또 보자. 편히 잘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빈소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주란은 참 예뻐하는 후배였어요. 갑자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애도 없고 혼자 이렇게 갔는가 했는데 딸이 둘이 있더라고요. 딸 놓기 전에 처녀 때 보고 못 봤어요. 몇십 년 만에 보는데 이럴 때 와서 마음 아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좀 더 살 수 있는데 너무 일찍 갔구나 싶어요. 누구나 다 가지만 좀 더 있다 가지 라는 생각에 그냥 마음이 아프네요 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문주라는 고인에 대해 굉장히 의리도 있고 활달하고 씩씩한 성품이었어요. 나도 가고 언제나 누구나 가지만 너무 일찍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또 보자. 편히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은국 또한 정혜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은국은 정혜리 선배님과는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솔로 데뷔할 때 같은 사무실에서 활동했는데 그때는 제가 무명이고 정혜리 선배님은 예아 시집가거라로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었어요. 참 부럽고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너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니까 후배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더 오래 사시고 활동하셨어야 되는데 마음 편하게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혜리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인 2014년 8월 8일 가수 박재란의 딸인 가수 박성신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성신의 제자는 당시 한 매체를 통해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박성신은 산 너머 남촌의 눈으로 유명한 가수 박재란의 딸로 1988년 제9회 강변가요제에서 비오는 오후로 가창상과 장려상을 받으며 가요계의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1990년 발표한 한 번만 더가 성공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발표한 2집 크림 하나 설탕 하나의 실패로 잊혀졌으며 결혼으로 방송 활동까지 중단했습니다. 박성신의 남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빠 동생으로 만났는데 처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목사일 때문에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해부터 아내가 욕심을 갖고 가요 앨범을 준비해 올가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못하고 갔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재란은 사위의 전화를 받고 대전으로 갔는데 기절했고 깨어났을 땐 딸의 장례 절차가 이미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사위는 장모의 상태를 보고 딸의 묘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렇게 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박재란은 딸의 무덤을 찾아 8년을 헤매게 됩니다. 사위와 껄끄러운 면이 있었다며 사연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가 친척까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큰딸 내외는 손자, 손녀까지 모두 중국으로 이민을 가당시 급해서 연락할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박재란만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고 가족 중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무덤을 찾는 박재란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탄 이후 제보가 쏟아졌고 사위 측에서도 제작진에게 무덤의 위치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박재란은 딸과 8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연달아 갑작스럽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 떠나며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먼 곳으로 떠났지만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빨리 최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